반갑습니다. 예. 입전하신다면서요. 아, 예. 어떻게 그 소식을 들으셨습니까? 요즘 근황은 되게 바쁘시겠죠.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또 공사하는 그 일정들이 병원에 우리 환자분들 진료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80%, 90%까지는 내가 원하는 일정에 맞춰서 이렇게 진료가 탁 진행될 수 있지만 또 안 되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걸리고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다. 그래서 마음을 좀 요즘 많이 내려놓는 것들을 많이 하고 마음을 비우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술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늘고 많아지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따라서 또 우리 여러 원장님들이 또 계속 보강되고 교정 원장님도 저희들이 또 새롭게 보강을 또 했고 보철을 보실 수 있는 원장님도 새롭게 또 보강을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많은 환자분들이 오시고 진료해야 될 내용들이 많아도 그런 부분들을 잘 또 감당할 수 있는 치과의 모습을 갖춰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 임플란트를 우리가 한다고 작정을 하고 달라들게 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경우들이 있겠죠. 어떻게든 이 뼈 수술을 하고 장악동은 장악동 거상술을 하고 그렇게 해서 수술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이렇게 가능한 그런 경우는 환자들과의 이런 상담 속에서 우리가 그 방향을 진행성을 이렇게 가져가면 되는데 틀니를 쓰고 계신 환자분들이나 또 잇몸이 많이 약해진 환자분들 많은 경우에 보면 전체 임플란트로는 해결을 못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상악은 요즘 우리가 상악동 수술하는 기술들이 굉장히 발달이 돼 가지고 전체 임플란트를 할 수도 있도록 우리가 상악동 수술을 따로 이렇게 하고 또 기다렸다가 진행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하악 같은 경우는 하악신경이 이렇게 지나가는 부위에 있어서 임플란트를 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그때는 하악관 변이 수술을 해서 하기도 하는데 그 경우에 굉장히 환자분들이 힘들어질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부작용으로 우리가 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들도 이렇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옛날 우리가 방식으로 오른포를 하악의 앞쪽에 심어서 수술을 할 경우도 정확한 하악관이나 이공에 대한 부분들을 잘 파악을 못 해가지고 수술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들도 간혹 생기는데 디지털 프라치를 우리가 이용하게 되면 앞쪽 부분에 아주 작게는 4개, 5개를 이렇게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데 그 경우는 앞쪽 부분에는 우리가 스트레이트하게 방향을 맞추어서 심을 수 있고 뒤쪽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각도를 주면서 소구치 부위에서 임플란트의 연결 홀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우리가 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병원에 오신 환자분들 중에서 많은 경우에 하악 틀니가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죠. 상악은 입천장 쪽에 틀니가 붙어 있으니까 정말 잇몸이 다 무너진 경우가 아니고는 환자분들이 뭐 어느 정도 위에 부분은 쓰겠네. 그런데 하악은 작은 잇몸에 틀니가 얹히다 보니까 혀가 움직일 때마다 틀니가 이렇게 들고 일어나고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생겨서 환자분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앞쪽 부분에 그리고 뒤쪽 부분에는 심을 수 있으면 아주 짧은 임플란트를 추가를 해줄 수도 있고 그게 불가능한 경우라도 앞쪽에서 4개나 5개 정도의 임플란트를 심어서 기울어진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디지털 프라치를 완성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디지털 프라치를 완성하고 위에 틀니도 잘 만들어주고 이랬을 때 보면 뭐 김치나 고기 먹는데 크게 지장 없이 이렇게 사용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베스트는 위아래를 다 하는 게 위아래를 다 하는 게 좋을 수가 있는데 환자분들 왔을 때 보면 하악은 20 앞쪽에 뼈가 남아 있어서 여기에 30도 각도를 주면서 할 수 있는데 상악은 아예 뼈가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악은 상악동 거상술이나 앞쪽에 뼈 수술을 해보면 거의 한 1년 넘게 환자분들이 뼈 수술하는 과정과 고생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까지 하면서도 나는 꼭 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전신 마취나 아니면 수면 유도 마취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상태에서 뼈 수술을 하고 그리고 또 회복되기를 기다렸다가 디지털 프라치나 전체 임플란트로 진행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체 임플란트를 하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임플란트가 들어가야 될 부분에 대한 뼈이식이 좀 어마무시하게 들어갈 수가 있지만 디지털 프라치를 목표로 하는 경우는 또 뼈 이식하는 양이나 과정 자체를 조금 더 수월하게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그런 또 장점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각도를 줘서 심게 되는 경우에 진짜 튼튼한가요? 임플란트를 개발하던 당시에 수많은 케이스들을 만들었고 데이터들을 다 만들었었어요. 거기에 따라서 결론적으로 나온 이 각도가 30도입니다.
30도 각도를 가지고 임플란트가 심겨지고 보철 연결을 30도 각도에서 했을 때와 20도 각도나 45도로 간다든지 50도로 넘어지고 그렇게 됐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부위가 되는데, 여러 가지 연구 논문들을 통해서 밝혀진 바로는 30도 각도로 줘서 홀 위치가 나왔을 때 찝는 힘에 대한 견디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환자분들의 그런 많은 데이터들이 벌써 유럽에서는, 지금 미국에서는 그게 다 있는 상태고, 그걸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와서 수술을 디지털로 하는 그런 과정이고, 보철을 디지털로 하기 때문에 각도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어떤 문제가 있을까 보다는 스트레이트로 들어가게 되면 이 시술 자체가 안 되는 부분들이고, 각도가 된 상태에서 들어가서 지워졌을 때가 훨씬 더 낫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의심할 여지 없이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수술을 디지털 프라치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각도로 씹는 거는 디지털로 하는 거니까 그래도 어렵지 않나? 아이고 그게 뭐 어렵지 않나 뭐 쉽나 그걸 가지고 아이고 뭐 아무나 뭐 그냥 쉽게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 금코 다치도. 저도 처음에 디지털화된 수술이라 해서 좀 쉬울 거다 생각했는데, 각도를 맞추는 이 테크닉도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 물론 디자인할 때 그 각도에 대한 부분들을 다 찾아서 오고 이렇게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또 세심한 체크도 필요할 거고, 수술 과정에서는 뒤쪽으로 각도가 져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협조가 잘 안 되거나 뒤쪽에서 접근하는 이 방향하고 임플란트가 심어질 때 정확하게 가이드에 맞춰져 있는 방향에 임플란트가 정확한 그 위치에 맞도록 심겨져야 이게 정확한 위치에 홀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예민하게 접근해 가면서 시술을 해야 정확한 결과, 좋은 결과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우리 병원에서는 몇 케이스를 했어요, 몇 케이스를 했어요. 병원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는 의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시술의 횟수라든지 수술의 또 난이도들이 계속적으로 쌓이면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그 좋은 시술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디지털 프라치 시술도 의사의 손이 익숙해지고 많은 환자의 그런 다양한 케이스들이 경험이 쌓여질 때 정말 어려운 케이스를 만났을 때 무난하게 이렇게 소화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불가능하고 어려운 시술도 100% 다 된다 이라면 거짓말이고요. 항상 제가 즐겨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90% 이상 그때까지 내가 틀리를 이래 살았는데 너무 억울하다 하는 경우들을 종종 만나게 되는데, 그런 경우들도 디지털 프라치로 가능한 경우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주저하지 마시고 와서 상담하시고 정밀하게 검사를 해보면 이거는 디지털 프라치로 됩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좋아 이렇게 하시고 끝나고 나서 너무 맛있는 걸 많이 먹어가지고 살찔 것 같아, 조심해야 될 것 같아 하시는 분들 볼 때마다 제가 디지털 프라치를 시작하기를 정말 잘했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정말 잘하는 일이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